홈팀 클럽 브리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트레솔디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며 기회를 만들지만 득점 전환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포브스는 측면에서 속도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크로스와 슈팅에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바나케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의 질이 흔들린다. 무엇보다 포백 수비 라인은 빠른 침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며 전후반 내내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간격 유지가 더욱 무너질 수 있고 뒷공간 노출이 곧 치명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브리에는 공격의 날카로움보다 수비 부담이 커지며 90분 내내 끌려가는 양상을 피하기 어렵다. 원정팀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그는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득점으로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미나미누는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민첩한 돌파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골로비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통해 템포 전환과 공간 활용을 이끌며 세밀한 패스로 공격 전개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특히 이 조합은 속도와 창의성이 결합돼 한 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모나코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의 빈틈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내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순간적인 파괴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모나코의 공격은 브리의 수비를 끝까지 흔들며 승부를 결정지을 무기가 된다. 클럽 브리에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부정확한 마무리와 수비 집중력의 흔들림은 결국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침투, 골로빈의 조율, 발로군의 결정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승부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모나코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의 완성도를 앞세워 웃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코펜하겐 포메이션은 4-4-2며 옐류누시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 능력을 기반으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아슈리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해 좌우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클렘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수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지만 전방과 중원을 이어주는 패스가 날카롭지 못해 박스 근처에서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 또한 수비 전환 시 포백 라인이 압박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을 보이며 강한 침투형 윙어에게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특히 상대가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순간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원정팀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의 중심은 윙포워드 텔라다. 텔라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사이드 침투를 시도하며 전방 공격수 시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시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자원이다. 안드리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한수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전환의 템포를 조율한다. 이 조합은 측면에서 시작된 움직임을 중앙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텔라와 시크의 연계는 단순한 1대1 돌파가 아니라 수비를 끌어내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전술적 패턴으로 완성된다. 레버쿠젠은 텔라와 시크의 조합을 앞세워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안드리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책임지며 경기 전체 리듬을 조율한다. 반면 코펜하겐은 포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침투형 공격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1-4-1이며 홀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결정력으로 문전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린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정교한 패스와 볼 간수 능력으로 전술의 중심축을 잡고 있으며 플레이메이킹의 핵심이다. 특히 맨시티는 베르나르두와 포든을 통해 전환 속도를 높이며 도쿠에게 킬 패스를 연결하는 구조가 자주 나온다. 이 과정에서 도쿠의 침투와 홀란드의 컷백 마무리가 결합하면 결정적인 찬스가 쏟아질 수 있다. 원정팀 나폴리 포메이션은 4-1-4-1이며 루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전방 압박으로 버티지만 연계 플레이에서 기복이 있다.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주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할 때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 데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전진성을 바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압박을 받으면 안정감을 잃는 경우가 있다. 나폴리는 포백 수비 라인이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의 빠른 침투를 제어하지 못할 때 흔들린다. 특히 상대가 속도를 높이며 박스를 공략할 경우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연속 실점 위험이 크다. 맨시티는 베르나르두와 포든의 전술적 조율,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결정력으로
공격 패턴이 완벽하게 이어진다. 나폴리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와 조직적 안정감 부족이 한계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자신감 있게 나서는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도안리츠는 이선에서 방향 전환과 드리블 돌파를 결합해 전방 압박을 무력화하고 있다. 바호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려 위협을 가하고 버카르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처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공격 루트는 지나치게 단일화되어 있으며 상대가 중원 압박을 성공시킬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수비 전환 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아 실점 리스크가 높아진다. 원정팀 갈라타사라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카르디는 문전 근처에서 순간적인 움직임과 정확한 슈팅 타이밍으로 득점 루트를 열고 있다. 르로이 사네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빈도아는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세밀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준다. 그러나 공격의 핵심이 사네 빈도안의 스위칭에 집중되면서 후반부에는 변주 부족으로 공격 루트가 익히는 경우가 많다. 중원의 전개 속도 역시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오면 둔화되고 이는 곧 공격 완성도 저하로 이어진다. 수비 측면에서도 순간적인 간격 붕괴가 자주 발생해 상대의 빠른 역습을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프랑크푸르트는 핵심 자원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로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갈라타사라이는 후반 체력 저하로 공격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양팀 모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어진 루트만 반복하는 만큼 승부는 쉽게 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매치는 무승부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홈팀 스포르팅 리스본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켄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진다. 곤살베스는 이선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전진성을 보여주며 전환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흐름을 끌어올린다. 트링캉은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인으로 공간을 창출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주요 카드로 기능한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이 두드러진다. 이어 포스트를 향한 러닝 점프 이후 중간에서 잘라먹는 헤더 패턴은 상대가 대비해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꾸준히 연출할 수 있다. 원정팀 카이라트 알라티는 4-2-3-1을 활용하며 호르지뉴가 전방에서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패스 퀄리티가 흔들리는 편이다. 타팔로프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병행하지만 제공권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아 공격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흔들릴 경우 다수의 실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전술적 디테일과 개인 기량에서 모두 우위에 있으며 세트피스 패턴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반면 카이라트 알라티는 전반적인 전개 속도와 수비 조직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고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매치는 스포르팅 리스본이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홈팀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강점이다. 반스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변화를 주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볼 간수가 흔들리며 마무리가 약해진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중원 압박에 흔들리면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측면 수비 조직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제어하지 못해 한순간의 집중력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결국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맞서려 하겠지만 중원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전술적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수비 블록이 느슨해지며 집중력 저하로 승부처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페란 토레스는 윙포워드로서 풀백 쿤데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유연한 전환과 볼 배급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빌드업, 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측면 활용도가 높아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전략으로 상대 수비를 몰아넣은 뒤 반대편 전환 패스를 통해 공간을 찢는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부상 악재 속에서도
패턴 플레이와 전술적 다양성을 무기로 삼아 90분 내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유지한다. 전환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될수록 공격 루트는 더 예리해지고 뉴캐슬 수비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흐름으로 몰릴 수 있다. 뉴캐슬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측면 수비 조직이 흔들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전환 패스, 아이솔레이션 전략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매치는 레반도프스키의 골 결정력과 측면 활용 패턴을 앞세운 바르셀로나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